실전 투자 최고수들은 지금 어떻게 매매하고 있을까요? 그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장도 지수는 혼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배터리 장비주 가운데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히토리오 쪽도 이제 배터리 쪽에 소재 정책 관련해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그리고 또 특히 종목 가운데서는 하나머티리얼의 강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여기는 실전 투자 최고수의 길이 아니고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장 특징,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 자, 해외 시장 혼조 다 아시죠, 여러분? 테슬라가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테슬라 시간에서 6%, 이게 시간에서 빠진 건지 어제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 나오고 테슬라 좀 밀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저항을 못 넘어가고 비리비리하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저항을 못 넘어가고 비리비리하고 23 변곡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변곡점 흐름은 요번 빅테크 실적 이게 어느 정도 잘 넘어가면 추가 상승형이니까 지수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세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지수의 흐름이 틀려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 보면은 치고 갈 자리인데 이제는 한 번은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치고 갈 자리에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빅테크 쪽의 실적이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있는 거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이 강한데 이거 제가 다른 거 준비하느냐고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찾으면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것도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주항공 해갖고 3월 3일 날 주요 섹터 점검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격을 좁혔다. 이건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우주항공은 이격 좁히기 하면서 이렇게 섹터 점검을 좀 해줬어요. 2차 전지하고 시장의 중심주가 좀 비리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치는 거 아니냐 요렇게 보이고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우주항공 좀 중기 투자가 가능한 저쪽 섹터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섹터 구분을 할 때 좋은 섹터로 구분을 해드렸던 거고 이종복은 상대적으로 AP 위성하고 세트랙 아이 쪽을 얘기를 좀 하는 스타일인데 세트랙 아이 움직임 나쁘지 않죠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별이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국장 간 거 중에도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시세가 안 나오니까 인공지능 쪽 반도체 관련주도 최근에 좀 조정을 잘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챗 GPT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과에 있는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약한 게 좀 부담은 가는데 최근에 미국장에서 아마존하고 이 알파벳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미국장 종목들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이 높고 얼추 올라올 만치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마존하고 알파벳 쪽이 좀 덜 올라갔어요. 만약에 얘들이 순환매가 나오면 테슬라가 밀려도 얘들이 순환매가 나오면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노코멘트. 제가 2부 시간 마지막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좀 참고하시고 반도체 하나머티리얼 정도 보시면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원익 IP에도 가끔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원익 IP하고 하나머티리하고 차이는 추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머티리는 버팅기고 있고 원익 IP는 약간 밀려 내려왔어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 때문에.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 반도체 쪽의 역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쪽 한마디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어제 OLED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안 갑니다. 반도체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덕산테코도 거래가 터져야 25,000원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살짝 다시 눌릴 수도 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장은 우주항공, 선별 배터리, 반도체 등 강세인데 배터리 쪽은 이건 특징주, 이수학 저는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CIS 정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방송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그 다음에 실적 기반,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기반 이렇게 구분해갖고 한 40종목을 가려내겠다라고 했던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종복이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 2차 전지 쪽은 좀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에 추가된 주식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업 목적에 2차 전지나 배터리를 추가한 주식들 조심하라고 했더니 정통 물건들까지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쪽은 여러분들 선별을 잘 해가지고 정통성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목적 추가가 아닌 실제 매출이 나오는, 만약에 사업 목적 추가의 배터리를 하려면 제가 어제도 얘기해 드렸죠. OLED 기반으로 움직이는 장비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정통 장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정통 장비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쪽을 보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선별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셨고요. 우주항공은 중기투자 가능한 쪽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채팅창에 오늘장 무섭습니다. 오늘장이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흔들림 없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오늘장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채팅을 하지 말고 고맙다라는 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방송 중에는 기가 막히죠. 저는 딱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3월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쯤, 2월 말에 박상정 앵커하고 방송을 할 때 지수 관련해서 예방주사를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안 찾아줘도 되죠, 여러분. 저는 없는 말 안 하니까. 그러면서 3월 초순에 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박상정 진행자가 지수 빠지는 걸 강조해서 세 번째 타이밍에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하고 유사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냥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선물 335 돌파, 그 다음에 333 지지 체크. 그래도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항 돌파가 높아질 때가 좋고 지지가 자꾸 깨져 내려갈 때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정말 얘기 많이 해드리죠. 누차 얘기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쓰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 안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쓰는 내용이 부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335 돌파, 333 지지 체크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말이 들어갈 때도 부분적으로 현금 확보할 건 현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마켓텐에서 얘기한 거, 아니,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주식 비중 해갖고 왜 그 현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쪽을 제가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근데 이 종목은 말을 하면 법이니까. 처음으로 현금이라는 얘기를 또 해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마켓 월요일 날도 그 얘기 해드렸었고. 그게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현금을 챙길 거냐, 주식을 갖고 있을 거냐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 길입니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해드릴게요. 어제 히토류 기사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미스터 마켓에서 월요일 날 얘기한 겁니다. 월요일 날 히토류를 금속으로 보지 말고 뭐 정통 섹터로 봐라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비금속으로 보지 말아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들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종복이가
히토류를 새롭게 정의를 해준 건 2022년 8월 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2022년 8월 달. 근데 그게 어제 하루 종일 그런 얘기 나왔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포스코 직원으로, 농담이죠, 이건. 농담으로 이종복 전문가 포스코 직원입니까? 물어볼 정도로 포스코를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하고 요번 주 초에 포스코 그룹 언론에서 기사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이종복의 방송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그 전에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막 언론에서 막 나옵니다. 그럴 때 흥분을 하거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 때 챙겨 먹는 거죠. 그게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미션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 미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좋아요하고 댓글에 민감한 건지. 인공지능이 좋아요를 조작하고 인공지능이 댓글을 조작합니다. 근데 이 토마토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냅둬버립니다. 댓글을 없애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 방송을 해줬으면은 지금 시청자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한두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십, 수백 명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조작이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전문가가 내 능력껏 방송을 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토마토 담당 PD도 좀 긴장을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조회수의 10% 이상의 좋아요가 나와야 되고 댓글은 최소 77개 이상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종복 전문가 방송에 나오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안 나가겠습니다. 대신 그게 되면 내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나 더 출연해 드릴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종복이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 화요일만 쉬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 바닥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이 오직 성공하는 바닥이에요, 여러분. 내 주관과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마케팅에서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이종복이가 장이 급락하거나 종목이 급락할 때마다 해드렸던 말들 중에 전문가 사명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도 되게 자주 얘기해 주죠. 이런 방송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하고 좋아요가 인공지능이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면 방송 출연을 하나를 더 하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종복 전문가 방송에 그만 나오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야죠, 여러분. 이거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여기 2차 전지과에도 그린 케미칼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마주보는 고점으로 가는 타이밍에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세게는 못 가지만 다른 배터리주들 밀려 내려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근데 요 타이밍에 요걸 얘기를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디에 준비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방송 시간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송 시간. 여기 나오죠? 이런 얘기도 되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2022년 8월 16일 날도 보시면 뭐가 날아가서 후속으로 대보마그네. 그러니까 이종복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포스코를 좋게 얘기해도 내가 봤을 때 너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나빠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급등을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순환매를 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10시 50분에 긴박한 타이밍 하면서 막 얘기한 거 보이시죠? 이게 어제 얘기가 아니고 2022년 8월 16일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 끝나고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방송 끝나고 SP 시스템이 폭등했죠. 이거 따라가신 분이 만약에 종목 물어본다. 10%만 물어보면 먹고 나오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30%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막 뭐라고 하는 스타일. 방송 끝나고 그냥 날아가죠. 종목들이 대부분이 방송 끝나고 날아가는 종목이 많고, 그 다음에 방송 끝나고 날아갔을 때 팔아야 되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 끝난 다음에 쭉 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세아메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제 세아메카도 아마 방송 끝나고 순간적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날아가요, 여러분. 이럴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종복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이럴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표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팔아먹는 거죠. 여기서 칠 때는 팔아주고 다시 직전 고점으로 밀릴 때 여기서 눌림목을 잡는 거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2분기 장도 문제가 없다. 요거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아까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김은정님께서 TV 보다가 급하게 지금 좋아요 누르러 유튜브 들어오셨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포스코 또 비철금속 쪽 언론에서 나올 때 챙겨 먹겠다라는 유하트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토마토 이종목 전문가님 덕분에 구독했습니다라고 유하트님께서도 글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종목 전문가가 또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죠,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오후 4시 유튜브 생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분기 시장 전망과 주도주 전망 파트 2입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기가 막힌 타이밍을 증명해드리는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리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제한적인데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하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